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모나크의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장 파동과 소리, 웨이브 모션 앤드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파동은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동하는 방향, 매질이 떨리는 방향, 떠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파동이 두 가지 종류로 종파와 횡파로 갈리는데, 첫 번째 종파, longitudinal wave는 두 방향이 서로 평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질이 지금 좌우로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수평 방향으로 파동은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처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같은 것을 종파라고 하는데, 종파에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음파,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음파를 압력파라고도 하고 소밀파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해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횡파,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지요. 그런데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횡파인데, 횡파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 위에 생기는 파동, 이건 위아래로 흔들거리면서 쫙 전달해 가죠. 이게 바로 횡파입니다. 그리고 줄을 흔들 때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것도 역시 횡파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 빛도 횡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동을 이제 설명할 때 파동의 성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동에 관한 성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파동에 관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와 파장인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한 번 완성하는데, 진동이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기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라고 얘기하죠.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주기의 성질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 역수로 표현한 것이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가 10초다 그러면 1초 동안은 10분의 1밖에 진동을 안 하죠. 주기가 0.1초다 그러면 1초 동안은 10번 진동을 하죠. 이것처럼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입니다. 그런데 이 진동수보다도 파동을 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잘 쓰이냐면 각진동수라고 하는 게 더 잘 씁니다.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파장은 어떤 것이냐면, 파장은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진행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기나 마찬가지로 이 파장의 역수가 있는데, 이걸 진동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파동을 파동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파동수라는 말은 별 안 씁니다. 그래서 파동수라는 말은 없는데, 람다분의 1을 파동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이 람다분의 1, 주기가 파장이 람다면 그것의 역수, 이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는 것이, 이걸 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는 각진동수가 주기분의 1을 2파이 곱한 거였죠. 파수에서는 람다분의 1에 2파이를 곱한 거, 이게 바로 파수고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 파동을 식으로 표현하면 각진동수와 파수 K가 거기 표현하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돼서 이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와 파장과 관계된 용어들을 영어로 얘기하면, 주기는 영어로 period, 그 다음에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 그 다음에 각진동수는 영어로 angular frequency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에서는 파장이 있었죠. 파장은 영어로 wavelength인데, 그 파동수는 원래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동수에다 2파이를 곱한 거, 또는 파장분의 1에 2파이를 곱한 걸 뭐라고 그래요? 파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파수를 웨이브 넘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알면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주기가 무엇입니까?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속력은 바로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바로 속력이 되겠죠. 파장을 주기로 나눈 거 람다 나누기 t가 바로 속력인데, 근데 t분의 1이 f였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람다 f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2파이를 이제 곱하고 어쩌고 한 거 있었죠. 그래서 람다는 k분의 2파이로 표시할 수가 있고,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파이는 없어지고 k분의 오메가, 다시 말하면 파수분의 각진동수도 바로 파동의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파동의 속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나오죠. 그러면 파장이 다른 놈의 속력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먼저 파동의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매질에서 생기는 파동은 파장이 바뀌더라도 그 속력이 일정하게끔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V가 먼저 결정이 되고,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 파동의 속력은 파장이 다르더라도 매질이 같은 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파의 속력 할 때, 종파가 고체에서 종파가 전달돼 나가면 그때 어떤 고체가 역률이 Y인 고체가 있고, 그 고체의 밀도가 로 S라고 한다면 로 S분의 Y 한 다음에 그걸 제곱근을 취한 거, 이게 바로 고체에서 종파의 속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는 어떠냐? 액체에는 최적 탄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액체의 밀도로 나눈 것에 제곱근을 구하는 게 액체의 속력이 됩니다. 기체에서는 어떠냐? 기체에서는 P가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고, 감마는 이게 그 기체가 단원자 기체냐 또는 이원자 기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단원자 기체일 때는 1.67, 그 다음에 이원자 기체일 때는 1.4, 또 공기도 1.4를 씁니다. 그래서 감마에다가 압력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기체의 밀도로 나눈 것에 제곱근을 취한 거, 이게 바로 파동의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동의 속력에 맞게끔 파장과 진동수가 정해져서 전달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파의 경우에는 줄을 흔드는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줄의 장력을 그 줄의 선밀도로 나눈 거, 이것을 갖다가 루트를 씌운 거, 제곱근을 한 거, 그게 바로 이제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줄이 있으면 기타 줄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기타 줄을 더 이렇게 장력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속력이 더 커진다. 기타 줄에서 지나가는 속력이 더 파동이 지나가는 속력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 중에서, 아까 기체에서 정하는 게, 공기 중에서는 그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는 보통 340m/s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0도에서, 공기의 온도가 0도일 때는 331m/s입니다. 그리고 섭씨로 1도씩 올라갈수록 0.6m/s씩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는 정확하게는 331.3 곱하기 0.6t. 근데 이 t는 섭씨 온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진행파와 파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파동 원래 가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파동, 대부분의 정상적인 파동은 진행파입니다. 이걸 트래블링 웨이브, 진행파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파동도 있어요. 그걸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지한 파동은 파동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양쪽을 고정을 시켜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두 개 합쳐져서, 여기서 위에 지금 파동 하나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왼쪽으로 가고 있죠. 요 두 개를 그대로 간섭을 시켜서 합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한 매질에서 요 두 파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진행하지 않고 위아래로 모든 게 다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려가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정상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정상파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줄이 있으면 줄의 양쪽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생깁니다. 그러면 팅 튕겨주면 한쪽으로 갔다가 고정돼서 반사합니다. 또 여기서도 반사하고,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합해져서 이렇게 정상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파동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고정되는 데서는 반드시 진폭이 파동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이 마디가 생기죠. 양쪽이 마디가 생기면 이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맨 위에처럼 이렇게 마디가 중간에는 하나도 안 생기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건 파동은 이렇게 사인 곡선처럼 되는데 그 중에 절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줄의 길이는 파장의 2분의 1과 같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마디가 하나 생기면 파장과 줄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마디가 2개 생길 때, 3개 생길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마디가 N개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기는 파장을 2배의 줄의 길이를 N으로 나눈 것만큼 그렇게 파장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람다 N분의 V, 즉 EL분의 NV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N이 1인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진동수다.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 이거를 배음 진동수다. n이 3인 경우 이거는 3배음 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줄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때 생기는 파동의 진동수가 딱 정해져 있다. 기본 진동수, 배음 진동수, 3배음 진동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고정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한쪽 끝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정하지 않은 쪽은 배가 됩니다. 거기는 최대로 움직이면 이 맨 위에 있는 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파장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파장의 4분의 3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줄의 길이와 파장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이런 일반적인 식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n은 1로 계산한 진동수를 기본 진동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쪽 끝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끝이 열린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마찰이 없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양쪽 끝이 마음대로 이렇게 진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양쪽 끝이 전부 다 배가 됩니다. 이렇게 양쪽 끝이 전부가 배가 되면 요건 바로 파장이 얼만큼 되겠어요? 반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 이거는 파장이 n분의 2L이 되는데 이거 양쪽 끝이 다 열린 경우는 이건 양쪽 끝이 고정된 경우와 똑같은 그런 기본 진동수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이 있으면 관에다가 이제 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열린 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맨 위에 그래서 막힌 관에서는 마디가 생기고 열린 관에서는 이렇게 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맨 위는 관의 길이가 파장에 얼만큼 해당하겠습니까? 요거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4분의 3에 이런 식으로 해당하니까 이게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한쪽 끝은 열린 줄의 경우와 똑같은 그런 진동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양쪽 끝이 전부 다 열린 관에서는 어떠냐? 그럼 이거는 양쪽 끝이 전부 다 이제 고정되지 않은 줄 또는 양쪽 끝이 전부 다 고정된 줄과 똑같이 맨 처음에 건 반파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줄의 길이가 관의 길이가. 그래서 람다 n은 n분의 2L이라고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기본 진동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아까 얘기했죠. 우리 파동이 있으면 그 파동에 진동수가 있고 속도가 있고 파장이 있었죠. 그런데 소리의 경우에는 그 소리의 높낮이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동수로 소리를 낼 것 같으면 그 진동수가 우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떵 쳐서 라를 쳤다고 한다면 라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우리 귀에 들려가지고 라인 줄을 아는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효과입니다. 이게 그 음원이 그 소리를 내는 놈이 내는 진동수하고 듣는 진동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르냐면 음을 내는 것을 음원이라고 하고 듣는 것을 관찰자라고 하는데 음원과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 그때는 그 두 개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음파의 속도는 V라고 하고 음원이 있을 때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수를 FS,
그 다음에 음원에서 나오는 음파의 주기를 TS, 그 다음에 파장을 람다 S라고 하면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TS는 FS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속력, 그것은 소리의 속력이죠. 이거는, 속력은 TS분의 람다 S, 즉, 람다 S, FS 이렇게 되죠. 근데 관찰자가 듣는 걸 FO라고 한다면, 이때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 FO, 그 다음에 듣는 주기를 TO, 그 다음에 듣는 소리의 파장을 람다 O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관계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TO는 FO분의 1, 그 다음에 속력은, 이 속력은 아까 음원의 속력과 그 소리가 진행하는 속력이니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는 340m/s, 근데 그게 T0분의 F0 또는 람다0 F0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음원에서의 진동수와 듣는 진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정지한 관찰자에서 음원이 관찰자에 움직여서 음원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음원에 낸 소리가 VTS만큼 진행하는 동안에 음원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원이 지금 가고 있죠. 관찰자는 서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원에서 내는 파장은 여기서 한 파장 TS 동안 이만큼 갔다고 한다면, 그때 음원도 VS가 지금 음원이 앞으로 오는 속력입니다. VS, TS만큼 한 파장 동안 이만큼 가니까 사람이 듣는 파장은 람다 S에서 VS, TS만큼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듣는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V를, 소리의 속력을 람다 제로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 제로는 람다 S 마이너스 VS TS니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람다 S가 뭐하고 같습니까? VTS하고 같으니까 이 TS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V 나누기 V 마이너스 VS 하고서 TS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이 TS분의 1이 바로 뭡니까? FS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듣는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F0는 FS에다가 V 마이너스 VS분의 V를 곱한 것이니까 이건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게 F0가 FS보다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음원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다가올 것 같으면 듣는 진동수가 원래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하고는 반대 경우가 되겠어요. 자, 여기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음원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파장이 더 길어졌죠. 그래서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V를 람다 제로로 나눈 것인데, 이 람다 제로가 람다 S 더하기 VS TS가 되는데, 이 람다 S는 이제 뭐와 같습니까? 람다 S는 VTS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다 VTS를 대입할 것 같으면 아까와는 다르게 V 더하기 VS분의 V하고서 FS 곱한 거죠. 그래서 1보다 더 작은 것으로 곱해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음원이 멀어지고 있으면 듣는 진동수가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음원은 정지해 있는데 관찰자가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정지해서 이렇게 파동이 나간다면 이때는 듣는 파장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원에서부터 이렇게 파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바뀌는 건 뭐냐면 음원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오는 속력이, 상대 속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얼마로 커지느냐 하면 그 속력이 V의 정지했을 때는 V라고 한다면 사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때 사람이 느끼는 속력은 V에다가 V0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속력을 V'이라고 한다면 듣는 관찰자에게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V'을 람다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람다 제로는 바뀌지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람다 제로는 그대로 놔두고 V 더하기 V0 했는데 람다 제로가 람다 S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V는 람다 S FS니까 그대로 여기다 바꿔 쓸 것 같으면 V분의 V 더하기 V0 FS 이렇게 되니까 V분의 V 더하기 V0 하면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수보다 듣는 진동수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 커지는 게 아까는 그 분모가 작아져서 더 커졌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커져서 더 커지죠. 그래서 다가가면 진동수가 더 커지는 거는 같은데 관찰자가 움직일 때하고 음원이 움직일 때하고 커지더라도 커지는 정도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자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관찰자가 멀어지면 파장은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 V-V0로 늦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분자가 V-V0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 작아지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의 식을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V0는 관찰자의 속도입니다. VS는 이거는 음원의 속도가 되고, V는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력, 소리의 속력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VS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가 가까이 다가갈 때는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죠. 그때 플러스를 합니다. 멀어질 때는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자는 가만히 있고 음원이 움직일 때도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위쪽, 다가갈 때가 위쪽 마이너스입니다. 멀어질 때는 아래쪽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분자는 V 더하기 V0는 음원에 다가올 때, 그 다음에 관찰자가 멀어질 때는 V-V0. 분모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가 다가올 때는 V-VS, 멀어질 때는 V+VS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진동수가 50Hz인, 50Hz라고 하는 것은 1 나누기 초가 헤르츠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초의 진동수가 50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가 50Hz인 파장이 진동수가 50Hz인 파장, 종파의 파장이 0.6m다. 이 파동의 속력을 구하라. 이건 뭐 간단한 거네요. 바로 속력은 어떻게 구해진다? F 람다다라고 하는 거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겠어요. 50에다가 0.6을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이 나왔죠. 그러면 파동의 속도는 F 람다 해서 30m/s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에서 소리의 속력은 1450m/s다. 근데 물에서는, 액체에서는 소리의 속력이 기체에서의 속력보다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체에서는 그보다 더 빨라지죠. 이때 물의 최적 탄성률을 구하라. 우리 액체에서 속력을 주는 식이 뭐였습니까? 속력이 바로 뭐였냐면 최적 탄성률을 밀도로 나눈 것을 제곱근한 거죠. 그래서 최적 탄성률이 바로 베타인데,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물의 밀도는 SI 단위계로 할 것 같으면 1000kg/s 세제곱미터입니다. CGS 단위계로 하면 1g/세제곱센티미터죠. 이거를 MKS로 바꾸면, SI 유닛으로 바꾸면 1000이 되죠. 그래서 이 밀도에다 1000 넣고, 그 다음에 속력에다가는 저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베타는 V제곱에다가 로에를 곱하니까 전부 다 곱하니까 우리 SI 단위로는 이 단위가 뭐가 되냐면 Nm/m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니까 숫자가 2.1 곱하기 10의 9승 Nm/m제곱. 이게 바로 물의 최적 탄성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온이 20도씨인 공기에서 진동수가 142Hz인 소리를 내는 소리깁서로부터 나오는 음파의 파장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음속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20도씨에서 음속 구하는 식이 바로 뭡니까? 331.3 더하기 0.6 하고 거기다 20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냐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바로 343m/s가 됐습니다. 파장 구하는데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죠. 그러면 파장은 진동수분의 속력이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2.4m가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끝을 고정한 질량이 4km이고 길이가 3m인 줄에 걸린 장력이 768N이다. 이때 튕길 때 나오는 소리의 기본 진동수를 구하라. 우리 아까 설명한 거죠. 양쪽 끝을 고정했을 때는 거기에 기본 진동수의 파장은 줄의 길이의 2배만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거 할 때 속력은 먼저 속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속력을 장력 나누기 선밀도. 장력은 주어졌고 선밀도는 질량을 길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이용하냐면, 람다1은 2L이니까 F1은 람다 1분의 V, 아까 여기서 구한 그걸로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력을 구할 것 같으면 여기다 장력하고 선밀도를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24m/s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진동수를 구하려면 V를 2L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 V를 2L로 딱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4Hz가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관이 막힌 길이가 134cm고 공기의 온도는 20도씨다. 이 관에서 나오는 기본음의 진동수를 구하라.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쪽 관이 막히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여기 지금 4분의 1 파장이니까 파장이, 기본 진동수의 파장이 길이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아까 구해놨었죠. 온도는, 속도는, 음파의 속도는 343.3m/s니까 요걸 이제 파장으로 나누면 기본 진동수는 V를 343m를 요거 4배의 길이로, 근데 134cm니까 1.34 이렇게 해야 되겠죠. 4 곱하기 1.34 이렇게 나누면 이제 진동수는 6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이 열린 관의 길이인데 똑같은 경우네요. 그러면 열린 관의 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이 열리면 어때요? 람다1이 2L이 됐죠. 아까 4L이 2L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속은 아까 구한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기본 진동수의 파장이 2L이니까 V를 2L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수가 2배로 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8Hz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문제는 도플러 효과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6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250Hz인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를 향해서 간다. 자,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속도가 60m/s 그죠? 그때 자동차에서 관찰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를 구하라. 소리의 속도는 340m/s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 공식에서부터 무엇이 움직여요? 네, 그 음원은 안 움직이니까 VS는 0이고 V0는 이게 지금 다가간다 그랬죠. 다가가면 여기서 플러스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V분의 V 더하기 V0 FS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40분의 340 더하기 60 하고서 거기다가 이제 음원의 진동수 250을 곱할 것 같으면 294Hz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파동과 소리에 대한 모나크 기초물리 제13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